자, 미국장이 전강 후약으로 마감이 됐어요. 미국 증시가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부터 보죠. 다우지수가 약밥에 빠졌나요? 빠진 건 아니죠. 보합이죠. 약보합, 보합. S&P 500 지수가 0.55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 2.38 밀려 있고요.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의 눌림입니다. 그 사상 최대치도 이번에 돌리면서 흐름이에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림폭. 조정인가요? 조정 아니죠. 나스닥이 이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금 눌렸습니다. 근데 나스닥과 기술주의 반등 탄력이 왜 나왔어요? 그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전체적인 기준보다는 덜 빠졌어요. 왜 조정을 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해줘. 왜? 그냥 막연하게 눈 뜨고 일어났더니 오늘도 참 피곤한 하루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아 증시가 일단은 그 중국 쪽의 영향 이런 부분들은 크게 들여다보실 필요 없다 그랬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연동성 자체가 없죠 지금. 자, 월봉 자체 이렇게 놓고 보여드리면 오늘 아침 뉴스에도 이제 중국발 조정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선진시장 기준이니까 일본 쪽이죠. 3거래일 연속 올림픽 관련된 코멘트 나오고 나서 3거래일 연속 그냥 2%, 0.6, 2%, 3거래일 단에 한 5%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주봉 기준 한 4%대 그렇게 이제 밀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 전체적인 흐름이 좀 버거운 부분이 있죠. 일단 그 중국 쪽의 흐름은 보시면은 2014년 이후를 놓고 보셔야 돼요. 비이성적인 급등, 비이성적인 급등. 그러고 나서 IMF에서 권고를 하죠. 야, 니네 이렇게 해서 니들 정부 물량 팔아먹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다른 국가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의 연동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마찬가지. 그러면 이때 이후에 흐름 놓고 보죠. 이제 급락한 이후에 다시 돌려놓고 이후 2016년부터 볼까요? 그러면 2016년. 2014년의 그 흐름 말고 2016년. 이것도 싫어요? 그러면은 2016년 그 1월 달 거 빼고 2월부터 그럼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2월부터. 자, 연동이 있습니까? 2016년 이후에 중국 증시가 급락 이후에 반전 나온 폭에 대비해서 연동 없죠, 우리는. 17년도 동반적인 조정 이후에 그러면 완전히 바닥 다 깨고 내려가는 그 2018년으로 연동이 있어요? 없죠. 또 2019년도에 급등 나오는데 연동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들의 흐름에 연관성을 갖지 마세요. 코로나19 때 우리 저점 깰 때 연동 없죠. 이번에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45% 폭등 나올 때 연동이 있나요? 오히려 일본, 유럽이 더 탄력적인 흐름이 나왔죠. 지금 고점 대비해서 9월 저점 대비해서 9월 저점 대비 얼마 4% 5% 올랐어요. 우리는요. 지금 10월 저점 대비 32% 올라 있는데 뭔 연동이 돼 있어? 니케이 마찬가지 니케이 쪽의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간 흐름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죠. 어차피 선진시장 전체적인 흐름하고 이제 국내 증시 또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 다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2018년 이후에 정정불안, 우리나라만 유독 약했죠. 그 범위에서 이제 니케이 쪽의 흐름이 최근 주봉 기준에서 이렇게 여기에 주봉입니다. 주봉. 여기에 국내 증시도 연동이 된 거죠. 근데 호주라든가 이런 쪽은 자체적으로 잘 흘러갔는데 또 미국도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고 일본의 영향을 미국 받는 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나스닥이 어제 2%에 더 큰 조정폭이 나왔느냐. 기술주들의 조정이 좀 더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 개장 초에 강했단 말이에요. 나스닥이 선물도 가장 강했고 왜 그랬을까? 왜? 뭐 때문에? 뭐가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옐런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의 증세.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거 공약 중에 하나 이제 부자 증세.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주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놓여진 종목군들 기준에서의 피해갈 수 없는
세금에 대한 문제인가라는 내용. 그건 벌써 이미 선거 때부터 나왔던 내용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급락이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급락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 기준이 됩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아시아 증시는 일단 선반영 돼 있다의 인식을 잡아놓으시고요.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 이제 수혜주나 기준에서의 대만 선상가요? 배가 이제 옆으로 확 돌아서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어제 이제 우리 시간의 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거진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 악재인가요, 호재인가요 했을 때 이렇쿵저렇쿵 말들은 많지만 일단 동시효과에 강하게 끌어올려놨어요. 해운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약세를 띠고 있어요. 유럽이나 일본, 미국 쪽 같은 경우. 근데 미국은 크게 의미가 없고 해운선사 뭐 상위 업체가 없으니까. 유럽 쪽 같은 경우 이제 재봉쇄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해운선사들의 조정이 좀 깊어진 부분이 있는데 제한 쪽이죠. 자, HMM은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격 기준 시초가 850원에 시초가가 형성됐고요. 지금 2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쪽은 아쉽게도 92,000주 매도입니다. 비중 유지 플러스 마이너스 5%나 보면 5% 추가 20% 편입 예정 35,000원 목표 프로그램 확인 이렇게 신규 편입이 아닙니다. 지금 치고 올라갈지라도 일단은 비중 가지고 있는 것만 유지. 그렇게 해서 현재 기준에 일단 어찌됐든 15%라는 물량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할 거예요. 변동이 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3만원 다만 뭐 프로그램 매도니까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황은 짧게 말씀드렸지만 굵게 말씀드린 거예요. 짧게 말씀드렸지만 무지하게 굵게 말씀드린 거죠. 그 IT나 이런 쪽에 부담 요인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HMM 이제 그 명목 가격인 3만 원을 일단 찍어줬어요. 29,600원 이탈 시에 5% 차익 실현합니다. 1.5% 이제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자고 서로. 미련 조금 갖다가 놓치지 말고 변동성 확인했으니까 29,600원 이탈 시 29,600원에 매도가 나오면 5% 정리해서 10%만 가져가는 걸로 전 그렇게 이제 발송을 할 거예요, 문자를. 여기서 이제 공방 나오겠죠. 23만 7천 주가 매도 벌써. 일단 정리하세요. 5% 그래서 10%만 남기시고 문자도 발송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동반적으로 좀 뭐 지금도 뭐야 갑자기 뭐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갑자기건 아니건 그 기준점, 그 공방 나오겠죠. 계속 29,600원 공부 안 나오겠어요. 그 갭상승 만들어 놓고 뭐 무조건 바로 두들겨 패나. 자체적인 뭐 수급이 있겠죠. 개인 선호 창구 그래봐야 3만 주뿐이 매수 우위가 없습니다. IT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셔야 되고. 자, 29,600원 이탈 시 그럼 됐죠. 이제 이탈 시 5% 차익 실현. 지금 방금 빌린 그 저희가 얼마야? 29,400원이네요. 그럼 29,400원으로 합시다. 넉넉하게. 이렇게 밀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죠? 29,400원 딱 2%니까 그럼 2% 대밀릴 시 5% 차익 실현 10% 비중 유지. HMM 개장 초 저점 29,400원 다시 5% 차익 실현 10% 비중 유지. 앤드 시초가 돌파 시에 뭐 5% 갖고 가시든 10% 갖고 가시든 건 이제 선택. 3만 원 목표 프로그램 수급 확인 이렇게 해서 다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죠? 그럼 됐죠? 저점을 이탈시키면 안 돼. 계정주 이러면 이제 뭐 나는 뭐 못 봤어요 이러실 필요가 없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기준도 좀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 대처하는 쪽의 기준도 잡아주고 그렇게 놓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립니다. 29,400원의 개장초 고점 부분 210325 09시 04분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을 잡아드려야지. 여기서는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 시장도 어려운데, 일단 뭐 전환 자체에 대해서 2,400억 물량을 1,600만 주 수준의 물량을 대산다, 그런 기준하고 일타됐습니다. 이제 우린 10% 있는 거예요. 그럼 29,000원 이탈되면 또 5% 차익 실현.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어제 충분하게 또 저점 편입 기준들 29,000원의 평균 단가에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29,400원 이탈 시 정리. 그 다음 전략하에 고민을 해보죠, 우리가. 프로그램 보고, JP모건 매도 보고, 심리적인 면 보고, 여러 가지. 어제 기준에서 이제 인텔 쪽이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입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IT 반도체 쪽에 힘든 흐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준에서 IT 쪽의 흐름이 그렇게 아주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시초가를 넘기는 시점 기준에서의 기준점 범위는 우리가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녹화 부분을 3만원 뭐 HMM 사상체대 치고점 녹화 부분은 이제 오픈을 해드릴 건데, 오픈을 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오늘 나쁘다 보지 않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IT 쪽에 시가총액 1, 2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움직임을 딱 주게 되면은 이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 조정 끝.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악재가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뭐 악재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해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악재입니까? 예? 지금 미국 시장이 왜 빠졌는지, 뭐 때문에 빠졌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대충 아침 방송 보고 야 제가 이러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 없잖아요. 부자 증세에 대한 내용이 제가 볼 땐 가장 큰 뉴스 내용이었어. 그래서 IT 쪽에 조정만 나온 거지, 뭐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을 뿐이지 필라델피아 다우지수 30개 종목 주가 평균 방식에 그쪽이 조정받았어요? 아니면은 뭐가 조정받나? S&P 500 지수?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IT 쪽의 기준에 이제 시초가 이후의 흐름을 기준을 잡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도 또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LG화학의 실적 부분, 이제 슬슬 실적철에 접어드는 기준에서 기업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 그룹 차원에서 IR 진행하고 움직임 폭 줘야 돼요. 그 기준에 이제 LG화학을 추가 편입할 거냐 여부 기준은 좀 고민을 해서 우리가 좀 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HMM은 물량을 일부 뺏기더라도 어제 저점 물량도 있고 그제 저점 물량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편하게 대처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나는 10%만 갖고 있는 걸로 설정을 할 거예요. 10%입니다.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위로 치고 올릴 때, 지금까 물량 지금 없는 분들은 10% 정도. 29,000원 만약에 이탈되면은 추가 5%, 3만원 넘기면 또 추가 5%. 이렇게 갑시다. 예, 그럼 되겠죠. 정리됐죠. 그 다음에 IT 쪽의 기준은 삼성전자가 이제 돌리고 있어요. 81,100원 뭐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가격에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잘 적용을 해드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준에서는 어제 이제 그 급격히 밀렸던 자동차주들이 오늘 좀 이쁜 모습 보여주는 거고, 오늘의 기준의 흐름은 누가 봐도 저점이다라는 인식을 잡는, 삼성전자 지금 가격 20거래일 저점, 뭐 최근 저점, 말도 안 되는 저점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기준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나 돼요? 한동안 지금 같은 가격에 맴돌아서 단문 문자를 제대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발송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발송을 해야죠. 해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니, 조정을 받을 이유가 있어야죠. 조정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25% 편입비죠. 발송을 합니다. 뭐 아침에 어수선할 것도 없고, 그죠? 지금 뭐 단문 문자 하나 나간 거 이것뿐이 없어요. IT에서 삼성전자 단문 문자 하나 나간 거고, HMM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던 기준에서의 문자,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만 좀 기준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흐름 좀 잡아드립니다. 19일 금요일 날 이후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신규 편입의 기준을 설정 범위를 어제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을 잡아드리게 되는데, 현대차의 기준이 조금 반등이 나오나 했더니 완성차가 아니라 부품이었네요. 일단 어찌됐건 22만 원이 이탈된다? 이건 아니죠. 장중 보면서 이제 가격적인 그 메릿 기준으로 설정 범위 잡아서 21만 8,500원 시초가 위에 있는 요 시점에서는 편입의 기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가격 메릿을 설정을 해서 예를 들면 LG화학처럼 어떤 특별한 이슈가 불거진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이거는 과도하죠. 그래서 기아차의 경우는 89,000원. 근데 시초가 위쪽으로 하여간에 돌리는 자락에서는 전부 어찌됐건 간에 관심권으로 가져다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8만 3,000원이 단가예요. 그죠? 시초가. 그 위쪽에 있을 때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고요. 만도 때문에 형성돼 있는 그러한 또 부담스러운 기준점들, 공시를 담당자가 그렇게 실수를 해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은 주가를 추가적으로 문제 삼을 만큼의 내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좀 문자가 많아서 정신없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런 경우도 드물죠. 그러니까 시장이 왜 조정을 받았는지부터 차분히 다시 생각하시고, 특히 이제 오늘 아침에 기준에 시초가 대비해서 올라와서 우리가 또 좀 숨 좀 쉴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지금 기준에서 이제 호주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우리가 좀 놓고 봐야죠. 호주 또 일본 동시효과 이후의 상황에서 과연 어떤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니케이 쪽이나 이런 쪽 전부 이제 문자로 어찌됐건 발송을 해드릴 텐데, 25일 9시 09시 12분 기준, 오늘은 좀 자신감 가지세요. 편안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0.38 플러스 요소가 아니고 아시아 쪽이 조정받을 만큼 받은 상태의 기준이다. 11.21. 그래서 과도한 상태의 기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굳이 버거워하실 필요는 없다. 일본 쪽이 0.53 그래도 반발력을 내주고 있어요. 주봉 단위에서 말 같지도 않게 밀려 내려왔었잖아요. 호주가 0.23, 그리고 미국 쪽 선물도 나스닥이 0.18, S&P 500 지수가 0.19. 선거 공약으로 나왔던 뉴스 내용들에 대한 부담 요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대해서 놓고 해석하실 필요 없고요. 어제 분명히 얘기했지. 팍스넷 쪽 HMM 다 잘라갖고 링크 다 걸어주라고. 왜 전달을 안 해? 했어? 팍스넷 쪽 지금 링크 잘라 올려준 거야? 공지? 없지? 얘기 한 번씩 하면 제대로 해줘. 박재민 씨 마찬가지예요. 팍스넷 거 잘라서 같이 교육으로 올려드리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그 전부터 얘기 쭉 한 것 같은데. 응? 얘기할 때만 하는 게 아니야. 본인 일 본인들이 찾아서 해줘. 시장 어수선해가지고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잘 기준 잡아드려야지. 왜 특히 HMN 같은 경우 계속 함께 들여다보고 계시고 한데, 그죠? 팍스 가서 어제 같은 경우는 HMN 거의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저께 월, 화, 수 요 정도에서 조금 설명을 일부 드렸고, 어찌됐건 그 HMM의 오늘 전략 부분 다시금 녹화 끝내놓고 잡아드릴 테니까 차분히 대처하시면서 놓고 보시는 쪽으로, 그 다음에 LG화학 쪽도 일단은 80만 원 명목 가격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실적이죠. 역시나 실적이죠. 1분기 실적에 대한 보고서 내용들
과도한 그 눌림폭은 이렇게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좀 눌려서 아쉬운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대처하면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29,400원을 기준 잡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뭐 개장초 기준에 600원도 기준 잡아드렸고 400원, 600원 그 사이 차익 실현 일단 하시고 10%만 유지하시는 쪽으로. 네.